뉴욕 증시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으로 상승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숨고르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0.37% 오른 9,820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상품주 약세로 나흘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영국만 소폭 올랐을 뿐 독일과 프랑스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가 엔과 유로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6% 떨어진 72달러 4센트에 마쳤습니다. 오는 24일과 25일 G20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개혁을 비롯한 위기 해소 방안을 협의하겠지만 타이밍 등에서 이미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마켓워치가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0.4% 가까이 올라서 9,820으로 끝이 났는데요. 증권사들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소식 그리고 강력한 바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같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여서 거래량은 급증했지만 변동성은 미미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하루 쉬더니 다시 금방 상승 기력을 회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루만 제외하고 목요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 지수 선물 지수가 4개가 겹치는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끝났고요. 지난주에 주 5일 동안 하루만 하락하고 마지막 금요일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거래량도 역시 증가했고요. 하락 하루 만에 반등했고 주간 단위로도 2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단위로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9월 달에도 강세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의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장의 그 특징은 전체적으로 그 기업 소식이 많았습니다. 예. 경제 지표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주요 기업들의 매수 추천이 섀도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매수 추천이 있었고요. 특히 건설업에 대한 그 긍정적 전망도 제시가 됐습니다.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그 일중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네. 그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에 강세로 시작해서 조금 장중에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거의 아침에 주가 지수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주요 경제 지표나 변수가 뜸한 가운데 아주 장 초반에 장대 어떤 양봉이 지금 그려지면서 굉장히 강세로 시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은 뭐 딱히 이렇다 할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개별 종목 중심으로 활발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주가가 고점인 상황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한다는 것은 주가를 그만큼 그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네. 우선 보시면 이제 소비재 대표주인 그 프록터앤갬벌,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죠. 프록터앤갬벌이 이 시티그룹에서 매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목표 주가도 역시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유 대표주인 그 쉐브론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매수 추천이 들어와서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그 기술주에서도 또 다른 업종입니다만은 샌디스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5.4%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극적인 지금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기술주 요즘 그 애플하고 그 팜이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주가도 최근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기술주 종목입니다. 맥쿼리에서 비중 확대가 나와서 0.2% 상승했고요. 애플의 아이폰은 그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내년에도 스마트폰 아이폰의 그 시장 주도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프록트앤갬블 같은 소비재도 뭐 강세를 보였지만 건설업종도 눈에 띄게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건 또 JP모건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요. 건설업체에 대한 주택 시장에 대한 지금 개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내놨는데요. 마이클 리하우트는 그 건설 업종의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6개월에서 뭐 한 12개월까지 급등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 24개월 동안 회복을 지속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회복을 하기 시작해서 건설업종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특히 톨브라더스와 KB홈 건설업종의 그 주택 건설 업종의 대표주들이 2.7%, 2.6% 정도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스마트폰의 거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애플은 매퀄의 비중 확대 리포트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업체죠. 팜은 급락하면서 끝이 났어요. 이유가 뭐였나요? 예, 미국에서 그 애플에 이어서 지난 한 10년 전인가요? 이 팜이 그 아주 돌풍을 일으키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예. 팜은 그 스마트폰의 대표주입니다. 팜은 그 올해 주가가 지금 벌써 4배 이상 폭등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2.9%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팜은 스마트폰 제조업체고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그 양호했는데 2분기 실적이 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팜 주가가 지난 금요일 2.9% 하락했습니다. 팜은 애플 아이폰에 이어서 그 스마트폰 그 제조업체의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팜의 주가가 원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배 이상 폭등한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그 애플과 경쟁하는 그런 스마트폰의 대표주자입니다. 네. 자, 간밤에 그러니까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는 이렇다 할 지표 발표가 없었긴 했는데 이제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정말 많은 지표들이 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 좀 챙겨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의 거의 대부분, 거의 많은 종류의 경기 지표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많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미시간 컨퍼런스 보드에서 8월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 연방주택금융청이 이 7월 주택가격 지수를 내놓게 되고요. 주택가격 지수하고 경기 선행 지수는 예상치 지난달 예상치보다 약간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 FOMC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정책 성명서를 공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 금리가 그대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FOMC 정책 성명서에는 경기 전망에 대한 벤 버냉키 의장의 성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시장이 주시하게 되는데 크게 나쁜 내용보다는 좀 좋은 내용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 노동부가 발표하는 주간 실업 신청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 아주 크게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이것도 역시 주택 판매도 예상보다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날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겠고요. 25일 금요일에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됩니다. 9월에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8월에 신규 주택 판매도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5일 금요일에는 이제 G20에서 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개최는 목요일 합니다만은 성명서는 아마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경기 지표들이라든지 이제 행사가 많이 예상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강화시켜줄 여러 가지 이벤트 지표들 있는데 주 중반에는 FOMC 정례 회의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또 G20 정상회의도 잡혀 있다라는 거 큰 그림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월가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9월 어느덧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달러화에 달려있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말 앞두고 달러화의 급락세가 좀 주춤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달러화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뉴욕 증시가 조금 글쎄요 좀 주춤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분석이 UBS 쪽에는 나왔거든요. 네. 만선 돌파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선에 대한 기대가 참 많습니다. 지금 만선이라고 하면 지난해 10월에 만선에서 지금 내려와서 지금 회복 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약 1년 만에 1년 가까이 동안에 이제 만선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가 아마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 지표들하고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장중에서라도 만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선 돌파에 대한 만선 돌파 기대에 대한 배경에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경기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이 예상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만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그에 따라 커지고 있고요.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만선에 대한 이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한편 달러화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유가는 이틀째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뭐 특허 펀드, 특허 괴물이 이슈인데 예. 세계 최대 특허 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텔렉추얼 벤처스를 꼽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 소송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 먼저 인텔렉추얼 벤처스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한번 예,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그 특허 펀드라고 하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그 특허 펀드는 다른 말로 이제 특허 괴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특허 괴물은 이제 그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오로지 특허만을 매입하고요. 예. 그 특허를 토대로 그 기업들의 그 로열티를 요구하는 전문 기업을 말하는데요. 그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약 200여 개의 특허 괴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특허 괴물을 감시하는 단체까지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예. 이중 단연 그 최고 특허 괴물이 바로 그 인텔렉추얼 벤처스인데요. 그 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 인텔렉추얼 벤처스에 대해서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그 강력한 특허 괴물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 정도거든요. 뭐 인텔렉추얼 벤처스 뭐 줄여서는 IV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그 IV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최상에 그 IV가 있고요. 네. 또 그 밑에는 ISF, IDF, IIF 등 그 세 개의 펀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들 그 세 개의 펀드는 그 소송, 특허 매입 등 이제 각기 전문 분야별로 좀 분야가 정해져 있고요. 네. 또 그 세 개의 펀드 밑에는 한 50개가 넘는 자펀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그 수백 개의 껍데기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IV가 갖고 있는 특허는 현재 3만여 개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IV가 갖고 있는 특허 회사 조직망은 전 세계 어느 특허 괴물보다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 IV는 그 보유한 그 자신의 특허 조직망과 특허를 활용해서요. 네.
IB가 직접 소송하지 않고 그 자회사의 특허를 매각한 뒤 이 자회사를 알고 소송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 일종의 그 특허 세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일본의 코닥사를 상대로 그 IB가 특허 세탁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IB, 인텔렉츄얼 벤처스가 자회사 통해서 우회적으로 특허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떤 파급 효과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우선 그 IB가요, 그 세계 최대 특허 괴물이라는 점에서 그 다른 특허 괴물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파급 예. 효과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또 눈여겨볼 게 그 IB의 경우 그간 이제 자신들은 그 다른 특허 괴물과 다르다. 그 소송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거든요. 네. 실제 그 설립된 지 한 10년여가 흘렀지만요. 그 IB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B가 그 특허 세탁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 특허 소송에 나섰다는 것은 세계 최대 특허 괴물인 IB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특허 소송을 통해서 기업들을 괴롭히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 IB가 현재 그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게요. 그 삼성전자, LG전자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이미 이 IB는 우리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게요. 특허를 침해했으니 로열티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IB가 이제 특허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 IB의 주요 타깃 중 하나가 우리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IB의 우회 소송 특허 여파가 국내 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IB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 또 특허 괴물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서 소개하실 때 미국 중심으로 약 한 200개 정도 특허 괴물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또 잠재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특허 괴물들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그 특허 괴물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주요 특허 괴물들의 그 자본 등을 출자한 회사가요.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그 미국의 거대 기업이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그 보이지 않게 그 특허 괴물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협력하에서 이제 해외 경쟁 기업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램버스를 잘 아실 겁니다. 네, 반도체. 그렇죠. 그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회사인데요. 사실 램버스도 그 특허 괴물의 한 종류거든요. 전체 매출액의 80~90%가 로열티 수입으로 채워지는 그 특허 괴물의 한 종류고요. 이에도 그 인텔렉츄얼 벤처스 IB에도 그 소송을 많이 하는 특허 펀드가 많은데요. 특허 괴물들의 현황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카시아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319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소송률이 무려 78%에 달하는 거대 그 소송을 전문화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그 13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3위는 그 밀리니엄 LP로 101건, 그 4위는 그 시그니스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그 기록하고 있고요. 또 5위는 그 제너럴 페인턴트 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우리에게는 이들 특허 괴물의 이름이 생소하지만요. 이들 괴물들이 최근 들어 이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면서요. 우리 국내 기업 특허 관계자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정부나 기업 모두 이 특허 괴물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인데요. 금융당국이 이제 은행의 꺾기 관행을 완전히 좀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꺾기란 아마 그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그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적금으로 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 꺾기 근절은 여러 차례 금융당국이 시도해왔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대출받은 입장에서 은행 직원이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그 이 같은 꺾기 근절을 해서 대대적으로 그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이 꺾기 근절 계획을 보면요. 우선 이제 금융당국은 이미 꺾기 근절을 위해서 지침을 개정한 상태거든요. 예. 그 은행이 개정 지침을 보면요. 그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그 한 달 전으로 그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액이 그 대출액의 1%를 넘으면 꺾기로 간주하는 시행시칙을 개정했습니다. 예. 그 새 시행시칙은 이제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이제 그 바뀐 시행시칙 등이 그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요. 그 이르면 그 다음 달 그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그 서면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예. 그 서면 조사를 실시한 뒤 그 일선 영업정을 중심으로 그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꺾기 조사 대상도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 대출에 많이 한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그 중소기업 대출에서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또 퇴직연금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네, 꺾기 조사 범위도 확대하고 또 하반기에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꺾기 관행이 쉽게 근절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벌 규정도 그렇게 세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꺾기 실태 조사에 앞서서요. 네. 지난 4월과 5월 한번 예비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서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총 2,231건의 꺾기가 적발이 됐고요. 네. 꺾기로 적립된 돈의 규모만도 4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꺾기 금융상품의 단연 1등은 이제 예금과 적금으로 이제 88%를 차지했고요. 네. 또 요즘에는 이제 펀드 열풍이 많이 불면서 꺾기를 이제 펀드 상품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늘면서요. 펀드가 10.8%를 차지했습니다. 보험도 이제 1.1% 등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 꺾기가 이렇게 근절되지 않은 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금융당국 이제 꺾기와 관련해서요.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금감원은 이제 꺾기 사실이 적발되면은 은행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요. 과징금을 현행보다 더 부과하거나요. 또는 아니면 해임 권고, 또 직무 정지, 취업 금지 등의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과연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꺾기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산업계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육성키로 한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직접 짓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스마트 프로젝트 일환의 하나로 이 바이오시밀러가 책정이 된 이후에 이제 이수앱지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이제 직접 공장까지 짓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국책연구 사업자로 시행된 이후에요. 내부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바이오 시뮬러 산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M&A를 할지 아니면 직접 진출할지, 또 그렇죠. 초기 생산 규모는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 검토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나온 이제 검토 결과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M&A 등을 하지 않고요. 직접 진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면에는 이제 반도체, LCD 등의 축적한 기술력도 있고요. 또 삼성의료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접 진출하는 게 좋다, 그런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이제 관심은 이제 공장 부지도 현재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공장 부지 규모, 그러니까 시설 투자 규모죠. 투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냐가 관건인데요. 네. 삼성전자의 통상적인 신규 사업 진출 관행을 보면요. 초기에 투자할 때 항상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네. 해외 경쟁 기업보다도 더 많은 공장 부지를 확보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에 의하면은 2011년 바이오시밀러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요. 향후 5년간 한 5천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현재 봐서는 이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도요, LG 생명과학 등이 비슷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간의 이 분야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앤 마켓은요, 설계해주시면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0.37% 오르면서 9,820에 끝이 났는데요. 증권사들의 주요 기업에 대한 매수 추천이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또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뉴욕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됐던 재료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